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환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를 간단히 이해해 보고요.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키와 값의 목록인 딕셔너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딕셔너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딕셔너리의 제한 조건인 키의 제한 조건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사전입니다. 사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에서는 사전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원어인 딕셔너리를 그냥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전의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가 사전을 펼쳐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distrust 이렇게 dis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설명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와 값의 쌍으로 항목을 구성하는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와 값의 쌍인 항목을 나열한 시퀀스다. 자, 그게 딕셔너리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배웠던 리스트나 튜플은 여러분 하나의 항목이 물론 그 안에 또 리스트나 튜플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한 거는 그냥 항목이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딕셔너리 항목이 그냥 하나일 수는 없어요. 키와 값의 쌍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다릅니다. 자, 딕셔너리도 항목을 콤마로 구분하는 건 똑같습니다. 콤마로 구분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항목을 여러분들이 리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튜플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 방법이 좀 다양해요. 다만 이와 키와 값을 여러분들이 이 콜론으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곽의 전체적인 표현은 중괄호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합기호인 중괄호를 얘기하고 있고요. 컬리 브레이스라고도 하죠. 여러분 키보드상에 그 엔터키 위에 보면은 이렇게 집합기호 키보드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중괄호 사이에 키와 값의 항목을 기술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키 콜론 값으로 기술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딕셔너리는 키로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첨자를 가지고 참조를 하지 않습니다. 항목의 순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키는 중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키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삽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키는 한번 들어가면 수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값은 수정될 수가 있죠. 자, 키는 수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키는 수정이 될 수 있는 리스트 이런 것들은 아예 키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키는 반드시 이뮤터블한 수정될 수 없는 자료형이어야 가능합니다. 자, 값은 키로 참조가 가능해요. 값은 키로 참조가 가능하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항목은 키 값으로 전체는 중괄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다가 제가 중괄호를 양쪽에 넣고 이렇게 키 콜론 밸류. 자, 여기에는 제가 이 꺽쇠를 넣은 거는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개념이지 꺽쇠를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 코드로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룹 넘버는 XO9 이렇게 twice 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과 그 그룹의 멤버 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요거다라고 하는 매핑을 이렇게 콜론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문자열은 수정될 수 없는 겁니다. 문자열은 수정될 수 없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은 이렇게 키로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twice 9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py price에서 우리가 전에 프로젝트에서
그 커피 가격을 주문받는 걸 해봤는데요. 이렇게 에스프레소 2,500원, 실제 정수로 아메리카노 2,800원 이런 식으로 넣으면 훨씬 더 우리가 프로그램이 좋죠. 이런 매핑을 필요한 자료 구조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또 컴퓨터 안에.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매우 유용한 자료 구조입니다. 자, 마이카에서 브랜드 현대, 자, 모델 제네시스, year 2016. 자, 여기 이렇게 문자열이 나오다가 이렇게 숫자가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이카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얘를 출력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똑같은 모습에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건 딕셔너리다 라고 하는 딕셔너리, 사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카의 타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클래스 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딕은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우리가 스트링을 str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클래스 타입으로는 딕이라고 나와요. 딕라고. 그러니까 사전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좀 전에 딕셔너리를 직접 만드는 걸 해봤는데요. 요번에는 그 중괄호를 하고 만드는 거 말고 이 내장 함수인 딕트라고 하는 거를 직접 이용하는 거를 좀 알아볼게요. 내장 함수 딕트를. 자, 여기 내장 함수를 이용할 때는 여기 사실은 좀 오타가 났는데 요게 브레이스가 아니라 여러분 괄호를 해야 됩니다. 괄호로. 그래서 딕트 해서 괄호를 하셔야 돼요. 괄호. 왜냐면 이건 딕트라고 하는 건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딕트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렉트라고 하는 게 생겨요. 네. 요게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렉트라고 하는 거를 렉트하고 이렇게 하시고 어사인을 하고 이렇게 중괄호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러면 빈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빈 딕셔너리가.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변수에다가 딕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집합기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해본 거를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코딩 해가지고 강좌 정보로 구성된 딕셔너리 생성과 참조 이런 코딩이에요. 자, 난이도는 아주 수월합니다. 딕셔너리만 알면. 자, 렉트는 딕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빈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빈 딕셔너리에다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의 쌍을, 키와 밸류의 쌍을 추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자, 렉트하고 여기다가 강좌명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이게 왼쪽에 오고 얘를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하면 여기에 저장을 하라는 거죠. 근데 강좌명이라고 하는 키는 없잖아요. 그럼 오류가 날 것 같은데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키가 있고 오른쪽에 대입을 해주면 이 키와 밸류의 항목을 렉트에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강좌명 파이썬 기초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는 렉트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기존의 렉트가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할 수 있어요. 렉트 개설연도 2020년 1월 이런 식으로. 자, 넣는 밸류는 뭐 문자열도 가능하고 리스트도 가능하고 튜플도 가능합니다. 자, 렉트 학점 시수는 33, 학점은 3학점, 시수는 3시간. 자, 렉트 교수 해가지고 김민국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렉트라고 이렇게 하고 중괄호를 한 다음에 자, 강좌명 제가 좀 짧게 쓸게요. 강좌명 이렇게 콜론하고 파이썬 기초 콤마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설 연도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써야겠죠? 똑같이 2020년 뭐 1월 콤마
그 다음에 학점시수 콜론 튜플로 3,3. 자, 마지막으로 교수죠. 교수 김민국 하고 이렇게 중괄호 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렉트를 만든 거고요. 항목이 4개 들어가 있는 거를 하나, 둘, 셋, 4개를 만든 거고요. 요거는 처음에는 빈 거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어사이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대입을 하면서 만드셔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도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하면 당연히 딕셔너리가 잘 보이겠죠. 자, 딕셔너리에 len 하면 하나 둘이겠어요? 아니겠죠. 이게 하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가 출력이 되겠죠. 항목이 몇 개 있느냐? 4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2라인부터 5라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사이먼 오퍼레이터의 왼쪽에다가 키 값을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썼어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냥 이거를 오른쪽이나 참조할 때 쓰면은 개설 연도에 있는 값을 반환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개설 연도는 이게 나오겠죠. 리스트가 2021이라고 하는 리스트 값이 출력되고 학점 지수는 3,3이라고 하는 튜플이 출력이 될 테고요. 강좌명은 파이썬 기초, 교수는 김민국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출력을 할 때 출력을 할 때 렉트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개설연도, 학점시수, 강좌명, 교수, 강의계획서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제가 했다고 해보세요. 강의계획서. 만약에 렉트 강의계획서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렉트에 키가 강의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오류 발생이 되겠죠. 오류 발생. 그래서 없는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참조를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요. 그렇지만 없는 키를 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그 키로 밸류를 대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 4번 줄처럼 딕셔너리의 값은 리스트나 튜플 등 제한이 없다. 하지만 키 값은 제한이 있다. 그렇지만 문자열은 당연히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4개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4라고 하는 렌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이 딕트라고 하는 아까 그 내장 함수를 통해서 기낙 만들면 빈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딕트를 통해서 실제 항목이 들어가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쪽 끝에 괄호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 키와 값의 쌍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냐면 키와 값을 리스트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키와 값을 튜플 형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끝에 시작과 끝에 있는 괄호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괄호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드는 이거는 요게 리스트든 튜플이든 상관이 없어요. 리스트든 튜플이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도 꼭 이렇게 리스트나 또는 튜플도 상관이 없어요. 튜플도. 다만 항목은 이렇게 리스트나 튜플에 쌍으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쌍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일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 다 가능한 문장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외곽을 튜플로 써서 해도 되고 리스트로 해도 되고 그 안에 각각의 키와 값의 쌍을 리스트로 해도 되고 튜플로 해도 되고 다만 그거는 뭐로 한다? 콤마로 구분해서 쓴다. 이거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딕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걸 처음에 배우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닉트를 이용할 때에 이 안에 이렇게 쓰는 거를 다시 리스트로 이렇게 항목을 써야 된다는 게 헷갈려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딕트를 말고 그냥 중괄호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중괄호를 이용할 때는. 중괄호를 이용할 때는 여기다 바로 키를 쓰고 여기에 바로 값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 키, 투, 값, 투, 콤마.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구조가 다르죠. 네. 이게 헷갈려요, 처음에.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직접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여기는 월, 콤마,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요 다른 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수 딕트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요게 있어요. 자, 만약에 딕트로 이용하는데 약간 이런 구조와 비슷하게. 왜냐하면은 이 좀 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려면 계속 대괄호나 괄호를 써야 되고 콤마를 계속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는 코드 양이 꽤 많습니다. 자, 코드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닉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세요. 어떻게 쓰냐면 앞에 키 equal value, 키 equal value를 쓰세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의 형식은 요 앞에 있는 키 값이 문자열인 경우예요. 문자열인 경우. 키 값이 문자열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월이라고 하는 문자열에다가 여러분 이게 문자열이니까 여기를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나요. 쓰지 말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키 이꼴 값을 쓰셔야 돼요. 다만 값은 당연히 그 타입에 맞게 문자열이면 문자열,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를 적어야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집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닉트 월 이렇게 하면 잘 만들어지는데 닉트 월 하면서 월에다가 싱글 코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syntax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죠? 자, expression cannot contain assignment. 그래서 이 싱글 코트를 넣으면 하여튼간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싱글 코트를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블 코트도 안 돼요. 넣지 말아야 이게 자연스럽게 문자열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BTS1에는 이렇게 그룹명 방탄소년단 인원수 7 리더 김남준 이런 식으로 썼어요. BTS1에다가. 자, BTS1 소속사 이건 뭐예요? 자, 소속사라고 하는 키워드가 키가 없었잖아요. 여기에 그룹 인원 리더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빅 엔터테인먼트를 넣으면 소속사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하면 맨 처음 거는 항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네요. 자,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죠. 이렇게. 네 개가 됐습니다. 자, BTS2, 요건 아까 1이었고요. 자, 2를 하나 또 하나 만들었어요. 요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봤죠. 딕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썼고요. 이렇게 대괄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해봤고요. 얘는 다 튜플로 만들었죠. 다 튜플로. 얘는 다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다만 안에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BTS 변수에다가 이번에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룹명 할 때 그냥 이퀄로 갖다 어사인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퀄로 어사인을 할 때는 이 왼쪽은 이 그룹명이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를 넣지 말아라. 안 넣어도 문자열로 인지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룹명은 방탄소년단, 인원수는 7, 리더는 김남준, 소속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BTS에다가 키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구성원이라는 걸 추가했어요. 구성원이라는 키는 없잖아요.
그럼 새로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성원을 이렇게 리스트로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전체 출력하면 요거 얘기 나오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하고 뒤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을 참조해서 바로 출력하려고 해요. print bts 구성원 하면 구성원 요것만 반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바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업그레이드 코딩을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자, 주요 히트곡 송주에 이걸 키로 두세 곡 저장하는 이런 걸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또 한번 돌려보고 또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보면 여러분 그 코딩 실력이 나날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딕셔너리의 키로 정수 실수 등이 사용 가능하다. 정수 실수도 사용이 가능해요. 딕셔너리의 키는 수정 불가능한, 영어로는 immutable이라고 하죠. 정수 실수 다 immutable이에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리얼에다가 3.14를 원주율, 요게 키야, 이게 밸류야. 3.14 원주율. 자, 2.71에다가 자연수, 오일러수 자연수라고 하는 게 2.71818 뭐 이런데, 그리고 출력해보면 이게 키 밸류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 리얼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키가 동일한 거에다가 어사인먼트를 하면 이 자연수라고 하는 밸류가 바뀝니다. 그 자연수가 오일러수로 바뀌었죠. 이걸 업데이트가 됐어요. 여기는 자연수였는데. 그래서 키를 요렇게 여러분이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 왼쪽에 넣는데 2.71이 기존에 키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이 오일러수라는 거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72는 새로운 키니까 자연수가 새로이 증가됐고요. 1.61도 새로운 거라서 1.61이 황금이라는 거로 새로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리얼 3.14 하면 원주율 나오고요. 참조하는 거죠. 2.7 하면 오일러수, 1.61 하면은 황금비 이렇게 나오죠. 자, 먼스에다가 1, 2, 3 쭉 넣어놨어요. 프린트 먼스 하면은 여기에 2는 여러분, 여기 있는 키예요, 키.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키가 뭐예요? 페브룰이죠. 페브룰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0을 치면 이거는 첨자가 아니죠. 자, 첨자라는 개념이 사전에는 없다. 딕셔너리에는. 자, 만약에 키를 0을 넣었으면 될 텐데 키가 0이 없으니까 키 에러예요. 키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0은 첨자가 아니라 키를 의미해요. 자, 먼스에는 0이 키로 없어요. 그러면 키 에러가 발생을 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월에서 9월에 영어 단어로 구성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봤어요. 자, 1, 2, 3은 중괄호로 직접 넣었고요. 그 다음에 5, 6, 7, 8, 9는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먼스를 출력하면 1, 2, 3, 4, 5, 6, 7, 8, 9까지 다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랜드인트, 랜덤의 랜드인트는 이렇게 1에서부터 9까지 하면 1에서부터 9까지, 그쵸? 1에서부터 9까지 난수를 발생해 주죠. 근데 이걸 5번 해서 발생된 난수를 R을 요 먼스의 키로 이렇게 하면은 요 먼스 R이 바로 뭐예요? 이 영어 표현이죠. R은 뭐예요? 그냥 월의 수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4월, 에이프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트. 자, 오늘은 딕셔너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와 값의 목록인 딕셔너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딕셔너리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려면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빈 거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딕트를 이용해서도 여러분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딕셔너리의 키를 사용하는 거는 immutable하면 객체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int, float, string, tuple 등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 딕셔너리 자체도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딕셔너리의 키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뭐 인트나 플로우트 이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트링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튜플을 수정할 수 없는 거니까 튜플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들 때는 여러분이 1 콜론 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2 콜론 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딕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 때는 딕트 사전이라고 하는 딕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때는 이 괄호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 안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해도 상관이 없고 튜플 형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리스트나 튜플. 그리고 그 안에 키와 항목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키 콜론 항목 이런 식으로 키 콜론 항목. 근데 이 키 콜론 항목은 괄호로 해도 된다. 이 튜플 안에 리스트로 해도 되고 튜플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 차별화돼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코딩을 하다 보면은 뭐 빅데이터 처리니 아니면 나중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인 딕셔너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